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리뷰하는 타자기 미주리타입니다. 7월 22일 미국 서부 현지 시간 2시 30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한 것이 실제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형인 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간의 기간 동안 기업의 성적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떠한 동력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하였는지 파악하고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서 투자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중요하지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와 서버 구축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전분기 대비 13%가 증가한 약 380억 달러, 순이익은 약 112억 달러가 증가하여 두 가지 수치 모두 월가의 예상치 약 358억 달러를 상회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받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가 속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분야의 이익은 133억 달러, 전년 대비 17%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애저 클라우드의 서비스의 경우 47%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기관들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직전 분기인 3분기 때의 애저의 성장률은 59%, 2분기 때의 성장률은 64%였기 때문입니다. 성장률은 현재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 어닝콜에서 클라우드 프로핏 마진이 줄어든 이유로는 현재 팬데믹으로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스몰, 미디움 사이즈 기업들에게 애저 클라우드 무료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손해가 막대한 기업들의 회복을 돕는 동시에 여타 기업들과의 클라우드 사업 경쟁에서 장기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조치이기에 프리 트라이얼과 여러 파이낸셜 옵션들을 배포함으로써 투자 비용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이 재택근무 및 언택트 근무 환경이 계속 발달해 가고 있어 클라우드 서비스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최고의 승자가 되었는데요. CEO 사티아 나델라가 어닝콜에서 말하기를 지난 5개월 동안 테크 산업 강세가 탄력을 받은 핵심 이유는 명확하다. 자체 디지털 기능을 구축하는 기업은 이번 위기에서 더욱 빠르게 회복하고 더욱 성장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클라우드 기술 분야의 발전이 향후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아가는 방향성이라는 것을 더욱 명확히 짚은 발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 대기업들과의 경쟁 구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계속 강구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BM의 클라우드 산업군 매출은 전분기 대비 30%가 증가한 63억 달러에 다다르기 시작했고 아마존과 구글의 어닝콜도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경쟁 업체들의 비약적인 발전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보다 확실하게 이해되실 거라 봅니다. 영상을 꼭 참고해보세요. 오른쪽 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엑스박스, 게이밍 컨텐츠의 비약적인 도약인 부분입니다. 게이밍 컨텐츠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분야의 도약은 개인적으로 이번 분기 발표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강력한 성장 동력 중 하나인 전년 대비 무려 65%의 매출 성장을 이룩해낸 분야로 미래의 핵심 성장 분야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듯 게임 패스 구독자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마인크래프트 등의 게임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매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에 엑스박스 시리즈 중 엑스게이밍 컨솔이 나오는 그 시점에 이르러 더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내세우고 있는 전략 중 하나인 게임 패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강력한 클라우드 기술이 원동력이 되어 소비자가 갖고 있는 모바일 폰, 데스크탑, 콘솔 게임 기기 등 경계를 허물고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기술을 탑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콘텐츠 산업은 강력한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어닝콜에서 이 사진들이 마지막에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5G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에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3분기 분기 실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분야를 살펴본다면 링크드인이 있는데요. 링크드인 사업 분야에서는 10%의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약화와 광고 지출 감소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략 960개의 좌포지션을 컷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약 6%의 인원 감축에 해당합니다. 영업이익 역시 링크드인과 다이나믹스에서 3억 7천만 불 정도, 약 9%가 감소하여 해당 직군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링크드인이란 마이크로소프트가 2016년에 인수한 직업 구인 및 구직 사이트로 한국의 자코리아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중개 사이트에서는 보통 마케팅 비용 및 광고 비용으로 프로핏을 창출하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광고 단가가 매우 낮아지고 회사들이 광고를 내지 않고 있어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드인도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요인으로 서페이스 제품, 서페이스 제품들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등을 말하고요. 윈도우, 오피스 프로그램 등이 코로나로 인해 수요는 급증하였으나 검색 및 광고 비용 감소 등의 문제로 역시 이익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요소라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수혜 기업으로 급부상함에도 불구하고 광고 비용 저하, 고용시장 악화 등의 문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재정 악화로 인한 회사 서비스 이용률 감소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온전히 이익을 증대시키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언급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전략은 자사 서비스, 클라우드 애저 서비스 같은 서비스 분야에 여기에는 윈도우 및 오피스 제품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리 트라이얼 기간 확대 및 여러 파이낸셜 옵션 등을 제공하여 이 같은 조치들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로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과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분기 실적 발표를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분기 실적 발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이틀째 하향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약진이라기보다는 미국 고용시장의 악화와 코로나 환자 수가 연일 급증하고 있어 경제 락다운을 다시 시전하고 있는 불안정한 미국의 정세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걱정 없이 붙들고 계셔도 무방할 것이라고 보여지며 새롭게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랜만에 찾아온 적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채널에 900명이 넘는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꿈만 같은 나날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렇게나 동기부여가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